자,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 나와 있죠? 그러면 칠번 보세요. 이 토지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허가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칠판 봐주실래요? 책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허가 대상이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허가 구역 내 모든 부동산이 아니에요. 네. 어떤 것만? 토지. 그러면 순수 건물은 아니겠죠? 네. 그 다음에 일정 기준 면적을 뭐 해야 돼요? 초과를 해야 돼요. 초과. 이상이 아니라 뭐다? 초과입니다. 초과했다 점식이에요. 그럼 일정 기준 면적 이하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죠? 네. 그럼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은 얼마? 180입니다. 이건 기준 면적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18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 안 받아도 되니까 초과만. 그럼 상업은 얼마? 200이라고 그랬어요. 공업은? 660. 공업지역은 660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100입니다. 100. 녹지지역은 100. 미지정은 얼마? 90입니다. 자, 미지정은 90. 제곱미터 이하는 안 받으니까 초과. 그럼 도시지역 밖은 일반적으로 얼마? 250 제곱미터. 농지는? 500. 딱 2배죠? 500. 자, 임야는? 1000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2배씩 올라가고 있죠, 지금? 네. 자, 이하는 허가 안 받고 초과했을 때만 허가 대상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오른쪽에 그 도표 보면? 네. 여기 기본서. 근데 그 기본서 바로 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기준 면적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따로 지정해서 공고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위에 10% 이상 300% 이하, 거기 밑줄 넣으세요. 기준 면적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뭐 한다? 따른다. 의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180이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따로 공고할 수가 있다는 거지. 10% 이상 얼마? 300% 이하. 따로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해되셨어요? 예. 일단 기준 면적은 머릿속에 다 들어왔죠? 다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주거지역은 얼마? 180. 상업은 200. 공업은 660. 녹지는 100. 미지정 90. 자, 도시적 밖에는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자, 이제 들어왔어요? 오, 좋았어요. 아, 나는 또 안 들어왔다 할까봐 걱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권하고 뭐라 그랬어요? 지상권. 지상권 이전 설정 이렇게 표현했죠. 소유권하고 지상권입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전세나 임대차 할 수도 있죠. 그럼 허가 대상 안 되죠? 네. 전세나 임차권. 왜 안 되겠어요? 소유권하고 지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만이 허가 대상이라고 했어요. 예약 포함입니다. 그럼 유상계약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매하고 뭐가 있어요? 교환이 있잖아요, 교환.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반대해서 가봐. 계약은 계약인데 무상계약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증여. 증여는 계약 맞죠? 유상이요, 무상이요? 무상. 사용대차도 무상계약이죠? 그럼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그럼 상속하고 유증은 허가 대상이 돼? 그 이유는? 계약 자체가 아니에요. 상속하고 유증은 계약 자체가 아니죠? 그죠? 이것이 이제 저게 법 조항이에요. 그러면 판결로 취득했을 수도 있잖아요. 토지를 판결. 허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아주 좋았어요. 판결은 여기 이행 판결을 말합니다. 이거는 있어야 돼요. 근데 경매는 허가구역 내 토지를 경매로 사들일 수 있잖아요. 허가증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 있잖아요, 공매. 공매 중에서 압류부동산 공매라고 있어요. 뭐 세금 안 내면 재산 압류해서 공매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은 허가증 필요 없어요. 경매하고 압류부동산은 쫙 우리가 뒤에 경공매 배우잖아요.
거의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여서 허가증 없어. 경매가 없으니까 이것도 없어. 근데 공매 중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고 있거든요. 이건 허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이것도 예가 있어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고 있는데 이것은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몇 회 이상? 3회 이상 유찰을 받으면 유찰 이후에 취득할 때는 필요가 없어. 원칙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자, 이것도 이제 경공매 관련해서 자주 출제가 돼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공용 수용도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럼 허가증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공용 수용도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허가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반드시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우리 실무 파트에서는 이게 중요하니까 토지거래 허가 중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그럼 이제 그 400페이지 양가로 1번 내용이 법 조항이고 401페이지 양가로 2번 있어요? 양가로 1번을 해설해 놓은 거예요, 해설. 그러니까 양가로 2번을 보세요. 401페이지 첫째 줄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일정 면적 초과입니다. 이상이 아니라 뭐다? 초과로 바꿔주세요. 토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소유권하고 뭐라 그랬어요? 지상권. 그리고 이제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계약 및 예약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대가를 받는다는 걸 달리 표현하면 유상. 유상이란 뜻이에요, 유상. 유상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부연 설명 그거 해설해 놨잖아요. 토지에 대한 매매, 교환, 대물 변제, 예약도 아까 포함이니까 예약, 지상권 설정 이전은 포함되나 건물 동그라미. 건물은 돼, 안 돼? 안 돼. 전세권, 임차권은 돼, 안 돼? 안 돼. 나와 있잖아요. 또 유상이함으로 무상인 토지의 증여 사용대차. 앞뒤로 나와 있는데 증여 사용대차 무상계약이죠? 그리고 안 되고 상속유증 동그라미. 상속유증은 왜 아니라 했어요? 계약 자체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후단에 판결, 집행인 판결 나와 있죠? 이행 판결을 말합니다. 이건 허가증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그 판결했다. 멍구라미. 어떻게? 진하게. 그 다음에 아까 도표 면적은 다 했으니까 그 동그라미 2번. 면적 산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번만 체크할게요. 분할거래. 니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토지가 뭐가 됐어? 분할됐어. 그럼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분할 후 최초거래 동그라미. 최초거래 하나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준 면적을 초과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럼 허가구역 지정 후 분할을 하고 있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분할하면은 기준 면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소리잖아요. 근데 최초 거래는 허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 안 하면 다 쪼개서 팔아보지.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초과했는데 허가 받아야 되는데 다 분할하고 팔아보면 기준 면적이 안 되게. 그럼 허가 안 받아도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할 후 무슨 거래? 최초 거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초과하는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공유 지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밑줄 끊으세요.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2번 지문을 보시면 고가 등의 토지 거래 기한 특례 등 있죠? 공공기관은 허가 간주. 이 공공기관이 주로 어디를 말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공공기관, 공공단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의사를 했죠? 그럼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시장구수 구청장이거든요. 허가권자는 좀 이따 하겠지만 시장구수 구청장이거든요. 그럼 국가가 시장구수 구청장에 가서 허가 신청을 하면 좀 웃기지 않아? 아, 그러잖아요. 국가가 시장구수구청에 가서 허가 좀 내주세요. 그러고 시도지사가 또 시장구수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세요. 그럼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장구수구청에 협의 요청을 하면 협의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협의가 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그러면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런 이제 그래서 네 줄이 그 뜻이에요. 자, 책을 한번 보세요. 당사자 한쪽이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 공공단체인 경우는 그 기관장이 시장구수 고정에 협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협의가 성립될 때, 뭐가 성립될 때? 협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별도로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협의만 얻으면 돼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보세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 국유재산 동그라미 쳐주세요. 국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에, 그러죠? 허가기준에 적합해 취득 처분한 후, 이미 취득했죠? 시장구조 그 내용을 뭐 하면? 통보만 해주면 돼. 국유재산은 협의가 아니라 아예 취득해놓고 통보만 해주면 협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면 허가 받을 필요 없단 소리죠? 그거 이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허가 배제에 나와 있어요? 기억 체크하세요. 수용 동그라미. 그 다음에 경매, 아까 허가증 없어도 된다고 했죠? 이게 수용하고 경매 허가증 없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요. 그 다음에 니은, 또 허가 배제된 경우 그 박스에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서 중요한 것만 체크해 볼게요. 13번 체크해 보세요. 13번 국세, 지방세, 체납, 천업은 또는 강제 집행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체크하고 15번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농지 동그라미 매매, 교환, 분할 허가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여기서 매매하고 교환은 허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농지 매매 교환은 그렇죠? 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농지 교환 이거 있잖아요. 이거 허가가 배제됩니다. 그 두 가지만 좀 신경 써 놓으세요. 이해되세요? 예. 자, D페이지 넘어가세요. 나머지 볼 필요 없고. 그러면 D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 박스가 핵심 클릭 그래갖고 박스 있어요? 네. 지금 이 칠판에 있는 거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허가 대상, 매매, 교환, 지상권, 판결, 화해조서, 판결 속에 또 비슷한 거니까 포함되고, 대물 변제 예약 들어가죠? 거기다가 적어.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허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네. 원칙적으로 있어야 돼. 네. 왼쪽에다 적어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건물 아니고 전세권 임대차 아니라고 나와 있죠. 네. 무상계약 증여 사용대차 아니고 상속유증 아니라고 나와 있죠. 네. 수용 아니라고 나와 있죠. 네. 경매 아니라고 나와 있죠. 네. 공매 그래갖고 몇 회 이상 유찰. 이거 비업무용을 말해요. 3회 이상 유찰 시 허가증 필요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를 말합니다. 압류는 아예 없고 이해됐어요? 예. 그거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를 말해요. 3회 이상 유찰. 그리고 조세 체납 재봉 아까 그 밑줄 긋죠?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제목이 뭐예요? 허가 절차. 그러면 칠판 보세요. 그러면 아까 허가구역 지정권자 배웠죠? 네. 그럼 이제 허가 신청권자 누가 되겠어요? 아니 신청. 계약 당사자. 네. 공동 신청이에요. 네. 그럼 매매 같은 뭐요? 매도인하고 공동 신청. 그죠? 네. 그럼 허가권자는 누구요? 시장군수 구청장. 그럼 어떤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요? 토지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그러니까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토지 소재지. 그러면 이분이 허가 신청 들어가면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조사를 합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 가정을 해봐요. 무슨 기준에 적합하다?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를 해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처리 기간 내, 처리 기간 내 허가를 해줄 수 있어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허가를 해주면 허가증 줘야 돼, 안 줘야 돼? 허가증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증 발급. 그죠? 근데 불허가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불허가 하면은 불허가 했다고 알려줘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줘야 저 기간 내 불허가 통지. 그 다음에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일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이다고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요. 그죠? 네. 근데 이 기간 내에
뭐 불허가 통지도 했고 현매 협의 사실 통지가 없어. 통지를 안 한다고. 저 기간이 끝나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난 다음 날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허가 간주야. 그럼 허가증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래, 허가증 줘야 돼. 그러면 아무 말 없으면 좋아요, 안 줘요? 좋아요. 어차피 허가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으면 허가 줬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런데 허가 신청할 때는 일등한 서류 구비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죠? 토지 이용 계획서,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어떻게 자금 조달할 것인지, 이용 어떻게, 이런 계획서 첨부해서 신청 들어갑니다. 저게 계략적인 절차예요. 별것도 없죠? 근데 내용은 많죠? 자, 그러면 404페이지 책을 보면서 들어가 볼게요. 그 허가 신청서 제출 나와 있어요? 관할 첫째 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가 있겠죠? 계약 내용하고 토지 이용 계획, 취금자들 계획 등 적어. 자, 두 번째 좀 적으세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우수구청장. 이거 허가권자입니다.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우수구청장.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우수구청장. 부동산 소재이죠? 허가권자. 지정권자하고 구별해야 돼. 그 다음에 첨부 서류 첫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좀 적으세요. 토지거래계약처결한 당사자, 당사자 동그라미, 공동 동그라미. 자, 허가 신청권자는 계약 당사자 공동이란 소리예요. 공동. 다음 사항을 기재한 허가 신청서에 토지 이용 계획서, 밑에 적어서 토지 이용 계획서하고 그 밑에 뭐라고 했어요?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이 두 가지 이걸 첨부해서 제출하라. 그 질문 있어요? 네.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양가리 2번 제목이 뭐예요? 이제 뭐 이용 계획하고 조달 계획 뭐가 포함될까? 여기 쭉 나와 있죠? 거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TP에 넘어가세요. 자, 녹색 2번 조사. 자,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 받았죠? 그럼 언제까지 조사를 했어요? 지체 없이 동그라미 필요한 조사하라 그랬죠? 근데 그 밑에 줄 뭐라 그랬어요? 사진도 촬영 보관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도 하라고 나와 있죠? 밑줄 보세요. 그럼 이제 허가 신청 들어오면 이제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만이 허가를 발급해 주는지 말 건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녹색 3번이 허가 기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첫째 점을 적으세요. 시장구소자는 허가 신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를 뭐하고는? 제하고는 허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 하나가 양가로 1번. 뭐라고 넣었어요? 토지거래계약처는 이제 토지 이용 목적 동그라미 다음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빼고는 허가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용 목적이 적합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뒷페이지 양가로 2번.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빼고는 허가를 해야 된다. 이거고, 그 두 가지 있어요. 3번이 면적, 이용 목적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빼고는 허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세 가지가 적합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건 한번 읽어 두시면 되겠고, 양가로 1번은 넘어오세요. 그러면 이용 목적 적합하면 허가를 내줄 것이고, 또 취득하면 몇 년간 의무 이용 기간들이 쭉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이 의무 이용 기간을 다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돼. 되게 쉬워요. 한번 보세요. 406페이지, 407페이지 있잖아요. 그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자, 첫 번째.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한 경우 있어, 없어? 옛날에 어디다 동그라미 쳤죠? 어디다 동그라미? 거주 동그라미. 거주용 주택용지. 그러면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 해줘야 되겠죠? 네. 이용 목적이 적합하니까. 이건 몇 년? 2년. 왜 2년이요? 거주. 이렇게. 두 글자니까. 거주. 동그라미 쳤어요? 네. 거주용 주택용지. 몇 년? 2년. 취득일부터 2년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보세요.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익시설이라는 단어 있어요? 네. 주민 동그라미. 관할 시장구소구청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도 몇 년? 2년. 어디다 동그라미 폈어요? 주민. 왜? 억지로 맞춰야 되니까.
만약에 4년 그러면 편익시설, 복지시설 아니, 주민 동그라미 폈어요? 네. 그러니까 몇 년? 2년. 2년. 주민이요. 또 인까지, 인자같이 보이니까 민.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한번 보세요.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다음 언어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 동그라미, 축산. 축산만 동그라미 주세요. 네. 축산, 임업, 업 경영하기가 필요한 경우. 이것도 몇 년? 2년. 왜? 그 축산업에서 축산만 동그라미 쳐서야 돼. 네. 아, 그러잖아요. 농업, 임업, 또 뭐요? 축산업에 필요한 경우. 이해됐어요? 이렇게 다 몇 글자? 두 글자. 그러니까 의무 이용 기간이 몇 년? 2년. 2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그 밑에서 두 번째 칸이 있어요? 그거 보세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나와 있어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허가 내줘야 되겠죠? 자, 사업을 시행 그 지문 밑에 적어보세요. 두 번째 줄 후다. 그 밑에다가 적어. 사업 시행이라고. 무슨 시행? 사업 시행. 그럼 몇 글자? 네 글자. 그럼 몇 년? 4년. 그렇지. 이제 사업 시행. 그래서 4년이야. 사업 시행과 관련되면 다 4년이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밑에 칸 보세요. 마지막 칸.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 사업을 시행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사업을 시행, 여기 또 뭐라고 적어? 사업 시행. 그래. 이 사업 시행과 관련되면 무조건 4년이야. 여기도 사업 시행이라는 단어 따라 붙었어, 안 따라 붙어? 따라 붙어. 네 글자로 줄여, 그냥 사업 시행. 그래서 몇 년? 4년. 자, D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D페이지 첫째 칸 있죠? 네. 위에는 너무 읽어보시고, 세 번째 줄부터 보세요. 군 또는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군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여기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라는 단어 있어요? 네. 밑줄 그시고, 거기다 뭐라고 적어? 사업 시행. 그리고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럼 이것도 뭐가 관련돼? 사업 시행. 하여튼 사업 시행과 관련된 것이 세 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 몇 년? 4년. 왜? 사업 시행. 몇 글자? 네 글자. 네 글자니까. 되게 쉬워. 그 다음에 그 밑에 칸 있잖아요. 그건 5년이에요. 그 위에는 4년 적고 밑에는 5년 적으세요. 두 번째 칸은 5년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세 번째 칸 있잖아요. 자, 네 번째 줄부터 보세요. 그 위에는 읽어보시고. 수용된 토지에서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있어요? 네. 대체 토지. 대체만 동그라미 쳐요. 아, 토지 수용되면 대체 토지 지급할 거 아니에요? 네. 대체. 그럼 몇 글자? 2년이야, 2년. 네. 대체 토지에서 뭐다? 대체. 대체 토지에서 뭐다? 대체. 몇 년? 2년. 이건 이 앞전에도 했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칸 마지막 줄만 보세요. 토지에 대해서 현상 보존 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있어요? 자, 마지막 줄. 토지에 대해서 현상 보존 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 질문 있죠? 네. 현상 보존 으까지 동그라미 쳐서요. 아, 현상 보존 후. 그러니까 몇 글자? 그럼 몇 년? 아, 현상 보존 후 목적으로 취득한 거 몇 년? 아이, 빨리 동그라미 쳐 웃지 말고. 현상 보존 후. 너무 기뻐서도 눈물이 나오고. 이거이 바로 기쁨의 눈물이랍니다. 다 눈물 닦고 있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두 번째 줄 뭐라고 나왔어요? 임대 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 취득한 거. 임대 사업과 관련된 거 있죠? 그러면 여기 또 임대 사업 을까지. 을까지 동그라미 폈어요? 그럼 이것도 몇 년? 5년. 자, 의무 이용 기간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요약집에도 좀 간추려 놨어요. 요약집에도 간추려 놨거든요. 간추려 놨는데 이렇게 외우면 의무 이용 기간이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연습시켜 드릴게요. 아니, 이게 시험 나오니까 그래. 시험 나오니까. 어떻게 그 적은 글씨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취득할 때는 몇 년? 2년. 왜? 거주. 자, 주민의 복지시설, 편익시설 위해 필요한 경우도? 2년. 왜? 주민. 그렇죠. 농업, 임업, 축산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몇 년? 2년. 왜? 두 글자. 농업, 임업, 축산 두 글자죠? 그러면 대체 토지 있죠? 네. 대체. 그래서 몇 년? 2년. 되게 쉽잖아요. 그리고 저 사업 시행과 관련된 게 세 군데 나오잖아요. 네. 그럼 사업 시행이니까 몇 글자? 네 글자. 그러니까 4년이야. 그 나머지 다 5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상 보존의 목적을 위해 취득한 거고 몇 년? 5년. 왜? 을까지 넣어야 돼. 현상 보존. 임대사업과 관련된 임대사을. 그래서 5년. 자, 다 외웠죠? 네.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 이해되셨어요? 네. 자, 이거 지금 머릿속에 이미 들어왔을 것 같은데. 다 들어왔죠? 네. 그래. 그럼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이 이거야. 억지로 두 글자 맞추면 돼. 자, 그래서 자, 양가로 2번, 3번은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토지 의무 이용 기간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4번 허가 불허가 처분 나와 있죠? 네. 자, 아까 뭐라 했어요? 거기 첫째 줄 보면 허가 신청을 받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와 있어요? 네. 처리 기간 동안 처리 기간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 허가를 내줬으면 뭘 발급한다? 허가증. 그건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줄. 불허가 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이 기간 내 그 사실 신청인에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돼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5번으로 들어갑니다. 허가 간주 나와 있죠? 네. 세 줄 몇 줄 거세요? 두 줄. 처리 기간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가 없다고 했죠? 네.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동그라미. 그 기간이 끝난 날의 처리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허가 간주 그러면 지체 없이 허가증 발급한다고 그 밑에 좀 나와 있죠? 네. 자, 지체 없이 동그라미 발급 동그라미. 언제까지 발급? 지체 없이. 언제까지 발급? 지체 없이. 자, 우리 법에, 우리 과목에 지체 없이가 많이 나와, 적게 나와? 많이 나와요.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원래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10군데에다가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서 지체 없이 또 엄청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간도 다 정리해 놨어요.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거기 6번 보세요, 6번.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나와 있어요? 네. 그 양갈 1번 제목 읽으세요. 그럼 허가구역 내에 농지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원래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미 여기서 허가를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그러면 농지증을 또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첫째 줄 두 번째 의제됩니다. 허가구역에서 미리 허가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농지증을 또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자, D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D페이지 첫째 줄 왼쪽 오세요. 계약서 무슨 의제? 거민 의제. 자, 허가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거민 의제. 그러면 계약서에다 거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거민 계약서는 등기할 때 필요하잖아요. 네. 이때 허가증 제출하면 돼요. 됐죠? 예. 네. 자, 끝. 그러면 이의 신청 들어갑니다. 자, 허가를 해줘서 불만. 허가를 안 내줘서도 불만. 이 불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의 신청 가능하죠? 네. 이의 신청 가능하죠? 네. 몇 개월 내? 1개월 내.
언제부터 1개월? 처분받은 날 동그라미.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처분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의 신청 가능하다는 거. 됐어요? 예. 자, 양갈 2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큰 2번.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 나와 있어요? 자, 첫째 줄 밑줄 그었어요. 허가 신청에서 불허가 처분 동그라미. 불허가 처분 받으면 통지 받은 날입니다. 그 동안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시장구소 매수 청구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건 처분 받은 날이요, 통지. 이의 신청은 처분. 불허가는 통지. 매수 청구는 통지입니다. 그 시점을 좀 신경 써주세요. 1개월은 똑같으니까 1개월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시점을 좀 신경 써봐요. 그럼 이제 매수 청구 들어가. 불허가 났으니까 이제 거래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시장구조 사달라고 요청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시장구조구청장은 국가랄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을 해. 그러면 그분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해서 하면 매수할 수 있어요? 무슨 가격으로?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서 양가로 3번. 자, 첫째 줄부터 보세요.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구소구청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해서 매수할자를 하여금 무슨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 공시지가 동그라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매수하게 해야 된다. 무슨 지가? 공시지가 동그라미 쳤어요? 네. 그러면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아. 그러면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 더 낮게 책정을 했으니까 관계없어요. 네. 가능하다는 거. 끝. 끝났죠? 네. 그러면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했다. 그럼 계약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무효. 효력 발생하지 아니한다. 몇 줄 보세요. 무효란 뜻이에요. 네. 자, 민법에서도 배우죠? 네. 무슨 무효? 그래, 유동적 무효.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번 제재 처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3번 행정형벌 또 알아야 되는데, 허가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계약을 체결했죠? 허가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변경 허가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그 체결하거나 또 속임수 그 밖에 뭐요? 부정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죠? 네. 속여갖고 허가 받았어. 부정 방법 허가 받았어. 그러면 2년하고 얼마? 100분의 30. 여기는 2년하고 100분의 30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아까 뭐하고 헷갈려?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있잖아요. 네.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는 2년하고 2천.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에서 2년하고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야 벌금입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자주 헷갈려요. 자, 외국인들이 허가를 안 받으면 2년하고 얼마? 2천. 2. 아까 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를 안 받으면 2년하고 100분의 30. 2년하고 얼마? 100분의 30. 2년하고 얼마? 100분의 30. 2년하고 얼마? 100분의 30. 30에 상당하는 금액이야 얼마? 구별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벌칙 엄청 나오죠? 네. 벌써 잊어먹었어? 네. 그럼 이따 내가 끝날 무렵에 정리해 드릴게요. 머리만 굴려봐. 그 다음에 이제 양갈 2번, 3번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 뭐가 나왔어요?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그러면 우리가 아까 허가 받았죠? 허가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거주용으로 봤으면 거기에 맞게 이용해야 되겠죠? 네. 임원 목적이면 임원 목적으로 해야 되겠죠? 네. 그거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이용하라 이 말이에요. 자, 두 줄 맺어보세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빼고는 몇 년 범위 내에서? 5년. 자, 대통령이 정한 기간, 아까 그 기간 있잖아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당연히 거기에 맞게 이용을 해야지. 이용 의무. 됐어요? 예. 자, 오른쪽 조사. 양갈 1번만 체크하세요. 자, 시장구소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동그라미 토지 개발 이용 등 실태를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허가 관청에서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하라 이 말이야. 그렇죠? 예, 거기만 밑줄 보세요. 매년 몇 대 이상? 2대 이상. 그다음에 녹색 3번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허가 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조치 제재 있죠? 네. 그러면 허가 받은 목적으로 거주용 주택용지로 치면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되죠? 네.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가정을 해봐. 안 했어. 그러면 이행명령 들어가. 무슨 명령? 이행하라 이 말이겠죠? 네.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보세요. 시장구수 구청장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서 상당한 기간, 이 상당한 기간은 3개월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 있어요. 그 기간을 정해서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자, 아까 허가 받은 목적도 이용하라. 이행명령 떨어지죠? 근데 허가 받은 자가 말 들어 안 들어? 왜 안 들어? 아까 농업 목적이면 농사 목적으로 이용해야 되고 거주 목적이면 거주 목적 이용해야 되잖아요. 왜 근데 이행명령까지 떨어졌는데 안 하냐고. 어떻게 된가 보려고. 어떻게 보려고 안 했어. 그럼 이제 뭐가 떨어진지 아세요? 이행 강제금이 부과돼요. 그래서 이제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양가로 2번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는 것이 의무죠. 허가 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떨어지죠? 네. 기간 정해서 이행하라. 시장구수에서 이행명령 떨어졌죠? 네.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되는데 부과권자는 그 동그라미 1번 시장구수 구청장 동그라미 부과권자는 누구예요? 시장구수 구청장. 이행명령 내린 사람도 시장구수 구청장. 허가권자도 시장구수 구청장. 이행강제금 부과도 누가? 시장구수 구청장.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그냥 합니까? 사전에 알려줘야 돼. 뭘로써? 문서. 동그라미 2번 사전 통지에서 사전 동그라미. 동그라미 3번 제목에서 문서 동그라미. 사전에 뭘로 알려줘야 돼? 문서. 사전에 문서로 알려줘야 돼. 이행강제금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4번 부과 금액 나와 있어요? 자, 얼마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까? 두 번째 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 동그라미. 그럼 반드시 10%가 아니죠? 네. 범위 내에서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들어가는데 뭘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실거래가. 토지 취득가 실거래가 동그라미 세 번째 줄. 실거래가 동그라미 쳤어요? 네. 근데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그러면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입니다. 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건 나와 있어요? 공시지가.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최대 몇 퍼센트 범위 내란 거예요?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들어갑니다. 실거래가 기준 없으면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지가. 됐어요? 예. 그러면 잘 봐봐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범위 내인데 이 기준도 있겠어 없겠어? 있어. 그 박스를 또 머릿속에 넣어야 돼. 1번부터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뭐 했어요? 방치만 동그라미. 거주용 주택용지로 취득했으면 거기에 맞게 이용했는데 방치했다 이 말이에요. 괘씸하죠? 네. 그러면 이행강제금 얼마? 10%. 10% 다 부과되죠? 네. 자, 두 번째.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데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뭐 했어? 임대. 자기가 허가 취득했고 남에게 임대 내줬어. 그러면 얼마? 7%. 방치는 10, 임대는 7.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장구수 구청장 승인도 받지 않고 변경해서 이용했어. 그렇잖아요. 변경했을 때는 얼마? 5%. 그 외에는? 그 외에 7이야. 그럼 이제 머릿속에 기준 외워야 되겠죠? 네. 자, 방치. 10. 임대 7. 변경 5. 그 외에 7. 변경 5. 아, 그렇지. 너무 빨리 했나? 다시 연습시켜 놓고. 방치는 얼마? 7. 임대 7. 변경 5. 그 외에 7. 방치 7. 아, 또 다시. 방치는 얼마? 7. 임대 7. 변경 5. 그 외에 7. 변경 5. 임대 7.
방치? 그렇지. 이제 머리가 굴러간다. 그래서 이제 최대가 10% 범위네. 근데 방치한 경우, 임대한 경우, 변경 구에 나와 있잖아요. 이행강제용 부가 기준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박스 밑에 반복부가 있어요. 시장군수구청 최초 이행명에 있었다는 기준에서 1년에 몇 번씩? 자, 이행될 때까지 반복부가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행되게 이제 올해 한 번, 내년에 한 번 해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부가 한다. 이 뜻이에요. 여기. 자, 오른쪽 부가 중지 등 있어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몇 적으세요? 시장군수구청 의무 이용기간 몇 적으세요? 지난 후 동그라미. 의무 이용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아까 사업 시행과 관련된 의무 이용기간은 몇 년? 4년. 4년이 지난 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밑에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의제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어. 방치해놓고 10% 받으니까 너무 억울하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절. 부가처분 고지를 받은 놈은 며칠이네? 30일 동그라미 이의제기 갑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제기 며칠? 30일. 그러면 아까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개월. 달라. 30일하고 1개월은 달라요. 1개월이란 건 달로 끊는 거죠? 31일짜리도 있고 30일도 있고 29일도 다른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건 무조건 30일이야.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제기 며칠? 30일. 그거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말 안 되면 강제 징수 들어갑니다. 이해됐어요? 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취소 등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뭐가 나와요? 선매가 뭐라 그랬어요? 그쵸. 우선 협의 매수권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선매. 그럼 허가 신청은 아까 당사자 공동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가부 토지가 갑이 소유자거든요. 이 토지를 팔려고 했어요. 을하고 이제 사고 팔려고 하고 있는데 허가 구역이다 가정을 해봐. 허가 구역이라면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매매하기 전에 이제 허가 신청 들어갈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신청 들어가? 시장군수 구청장. 허가권자가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그럼 허가 신청 들어가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니까 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적합하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미리 확보해주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그럼 이제 선매자를 지정하죠? 그럼 선매자가 누가 돼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있죠? 이 기관, 그러니까 줄여서 국가 등이라 할게요. 국가 등 중에 일정한 자 한 사람을 지정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선매자라고 불러요. 선매자. 그럼 시장군수구청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궁금하죠? 허가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선매자를 지정했으면 통지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몇 개월 이내? 1개월. 자, 허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선매 협의가 완료돼야 돼요? 1개월. 이제 선매자하고 소유자가 선매 협의가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협의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선매 협의 완료가 돼야 돼. 통지 받은 날로부터. 이해됐어요?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가 끝나야 되니까 며칠 이내에 선매 협의가 진행이 돼야 돼? 15일 이내에 진행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1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잖아요. 매수 가격 조건 제시해서 이제 선매자가 토지 소유자하고 선매 협의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몇 개월 이내? 며칠 이내? 15일 이내. 15일 이내.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내. 협의 진행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1개월 이내 끝날 거 아니에요. 이래. 근데 이제 선매 협의가 들어갔는데 둘이 계약이 안 됐어. 그 전에. 이건 무슨 가격으로 해야 돼요? 이건 감정 가격입니다. 선매는 무슨 가격? 공시지가가 아니에요. 근데 협의가 안 됐어.
계약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협의 매수권을 주거든요. 계약이 깨지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시장구수구청장이 그때 협의가 안 되면 그때 허가를 해주든 불허가 해주든 하는 거야. 원래대로 가는 거야. 이 사람이 허가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이제 허가를 해주든지 불허가 처분을 해서 통지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제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래서 이제 허가 받을 수도 있고 불허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이게 선매제도입니다. 선매. 협의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책을 보세요. 책을 한번 봐드릴게요. 선매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 줄만 적으세요. 선매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있었죠? 공익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우선하였던 거라며.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보다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제도. 협의 매수만 인정되는 거야. 자, DP 넘어가세요. 제목이 뭐예요? 선매 토지하고 뭐가 있어요? 선매자. 자, 그러면 선매자부터 먼저 보면 선매자가 누구냐? 그 두 번째 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공단체. 거의 선매자가 지정될 수 있어요. 이분들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 이들 중동안에 토지를 매수할 자.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선매자. 가로 안에 선매자 나와 있죠? 네. 지정해서 토지를 협의 매수께 할 수 있다. 협의 매수권 거라면 협의 매수권만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선매 대상 토지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그 박스에 두 가지 있죠? 네. 공익 사업용 토지 이거 하고 또 하나가 2번을 잘 기억해 보세요. 허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아니한 동그라미 아니야. 이용 목적, 아까 거주용 주택용지로 취득했으면 거주용으로 이용했죠? 네. 이용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아니한 토지도 선매 대상 토지가 되는 거예요. 네. 두 가지. 공익사업용 토지하고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도 선매 대상 토지가 된다는 거. 이해됐어요? 네. 네. 자, 2번을 좀 신경 써봐요. 공익사업이요, 뭐. 다 아는 거고.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그 3번에 선매 절차 나와 있어요? 네. 세 줄 보세요. 시장구수청 이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계약 허가 신청이 있으면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선매자를 지정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청하면 이때부터 1개월 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해달라고 했죠? 네.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그게요.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협의 기한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선매 협의를 끝내야 하는 바 끝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이 아니라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네? 15일. 15일에 협의 진행하라 이 말이야.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소유자가 통지해서 협의가 진행하라 이 말이죠? 네. 그리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제출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협의 조서를 1개월 이내 끝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뒤바뀌었죠? 바뀌었죠? 30일이 아니라 지정 통지 받은 날부터 몇 개월? 1개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정이 됐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선매 가격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무슨 가격? 감정 가격. 근데 여기도 단서가 있죠?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보다 뭐 할 때?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 자기가 그걸 원했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거지. 일단 감정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협의 불성립 시 조치 있어요? 네. 그 두 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까지?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 거기 동그라미 주세요.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이것도 틀리고. 선매 협의가 안 됐을 때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이것도 틀리죠? 네. 허가 적합하면 허가 해주고 또는 불허가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몇 군데 나오죠? 종합정리할게요. 아까 매수 청구할 때는 뭘 가격으로? 공시지가입니다. 매수 청구 들어갈 때 공시지가. 그럼 이행강제금은?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지가고. 그리고 선매는 무슨 가격? 감정가격. 이거 정리됐죠? 쉬워, 어려워. 되게 쉽죠? 그리고
외국인이 토지 취득할 때 허가 안 받으면 2년하고 얼마? 2천. 군문생냐? 허가 안 받으면 2년하고 얼마? 2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안 받으면 2년하고 100분의 30. 이걸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예, 그래서 머릿속에 안 들으면 어떻게? 머리를 톡톡 쳐봐. 그 다음에 이제 417페이지 포상금 있어요? 네.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이 대단히 중요하죠? 네. 여기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네. 그 뒤쪽으로는 신경 안 써도 돼. 뭐 지가동향 조사, 포상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정보관리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여기서는 한두 문제 나올 건데 여기까지 나오진 않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는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 보세요. 조금만 더 할게요. 아니, 왜 했냐면, 많이 안 한다 그랬어요. 조금만 한다 그랬어요. 436페이지. 중개 실무 있죠? 왜 그러냐면, 오늘 안 하면 다음 주에 또 하기 어려워. 진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이제 옛날에 안 건드렸던 거 조금만 많이 안 해. 조금만 한다니까. 옛날에 안 건드렸던 거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 안 하면 다음 주에도 또 할 기회가 놓쳐요. 그래서 중개 실무 파트는 이제 8, 9문제로 봐야 돼. 끝까지 8문제 내지 9문제 봐야 되는데 실무 의 있어요 없어요? 그 밑줄 그어져서 안 가였어? 그거 잡아야 돼. 실무의 잡으러 갑니다. 오늘 안 하면 다음 주에도 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 날 때 조금만 한다 이 말이에요. 실무의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칠판 보세요. 중개와 직접 관련하여 전개되는 활동이어야 된다. 이거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 말이 뭔 소리인지 알겠냐고. 중개와 직접 관련돼서 전개되는 활동만 실무다 이 말이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 근데도 뭐 집에 가려고 막 이랬어. 아주 죽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실무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실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실무. 이해 왔어요?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요?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야? 중개계약. 중개계약 시부터 어디까지? 거래계약. 중개 완성이 거래계약이잖아요. 이때까지가 실무다. 여기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실무야. 그럼 한번 봐드릴게요. 이 1번 질문을 한번 봐. 중개와 직접 관련된 것만 실무다. 중개가 뭔지 아시죠? 네. 물건을 뭐 해준 거? 그럼 이것과 직접 관련된 것만 실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무라는 것은 이 삼명 관계에 있어서 둘이 알선해 준 거에 중개잖아요. 네. 이 물건을 소개해 준 것과 관련된 것만 실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반대해서 가면 실무가 아니란 소리죠. 네. 그러면 중개와 관련이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중개업 하기 전에 중개업 하다가 휴폐업 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물건 소개와 직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건 실무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중개업 하기 전에 또 직원 고용에 쓸 수도 있죠. 네.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실무다 아니다? 아니다. 인장 등록하는 것도 아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매물 소개와 직접 관련된 것만 실무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직접 관련이 있더라도 2번이 또 충족이 돼야 돼. 그러면 실무가 되려면 중개계약 시부터 언제까지? 이때까지만 실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계약 끝나고 나면 언제까지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하라. 들어있죠? 네. 또 잔금 지급하라. 잔금 넘어갈 때 등기 이전에 관한 서류 넘어 안 넘어? 그럼 이것은 계약 이행행위란 말을 쓰잖아요. 네. 이건 실무 범위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왜? 계약 이유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 이런 실무다 아니다? 아니다. 협의 실무는 아니야. 넓은 의미는 들어가는데 이해됐어요? 그러면 결국 중개와 관련을 갖지만은 이 범위를 벗어나면 또 실무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 범위를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자, 중개해달라. 의뢰가 들어오면 중개계약 맺어지죠? 그럼 중개계약서 작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중개계약서 작성 행위는 실무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요. 중개계약서 서명 날인도 실무. 그 다음에 이 물건 소재지 면적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권리 분석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것도 실무야. 맞죠? 그러면 조사한 것을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것도 실무. 그러면 이게 설명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로 사고 싶은 생각이 든 건 아니죠? 사도록 만드는 행위, 중개활동, 영업활동, 판매활동. 이것도 실무. 그러면 산다라면 거래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럼 계약서 누가 써야 돼? 개공소개라면. 개공이 써야 되죠? 계약서 작성도 실무. 계약서 서명 및 날인도 실무. 또 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서도 쓰죠? 그 작성도 실무. 서명 날인 실무. 거기까지 실무예요. 교부까지 실무야. 교부까지. 양쪽 주라 그랬잖아요. 그 이후 문제는 실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실무가 되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 감 왔어요? 예. 자, 이건 자주는 안 나오지만 간혹가다 모의고사 나오면 이거 틀려버리면 관계는 없지만 안 틀린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실무가 크다. 두 가지가 다 충족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있어 없어? 있어요. 자, 멍크. 체크. 자, 의의에서 첫째 줄 몇 적었어요? 실무는 협의 동그라미. 협의적으로 개공이 공인 중개사 법률에 정한 내용들 중개와 거기서부터 중개와 관련하여 전개해 나가는 중개 활동.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1번이에요, 1번. 그 직접이 빠졌는데 직접이라고 넣어주면 좋겠어요. 이거 1번이라고 쳐주세요. 중개와 직접 관련하여 전개되는 활동이다. 중개와 관련하여 전개되는 활동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직접 관련된 것만. 그러면 여기다 그 옆에다 적어. 휴폐업 신고, 인장 등록, 보증 설정. 이건 직접 관련은 없어요. 간접 관련을 가질 수 있어도 그건 실무가 아니에요. 휴폐업 신고, 인장 등록, 보증 설정 뭐 이런 거. 휴폐업 신고, 인장 등록, 보증 설정. 아, 이거 이해를 해야 돼, 이해. 그 얘는 한두 개 알고. 이건 지금 얘가 이야기한 건 중개와 직접 관련이 없잖아요. 네. 물건 소개해 준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개공이 의뢰인으로부터 의뢰 받음으로써 시작하여 그 지문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중개계약이지. 달리 표현하면 중개계약 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네. 중개행위 목적인 거래에 대한 계약 체결. 계약 체결이 있어요? 네. 이걸 이제 중개 완성이란 말을 쓰죠? 이때까지가 실무다 이 말이야. 이때까지. 중개 계약 시부터 언제까지? 거래 계약 체결. 이거 이제 여러분 말은 여기 2번. 2번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섯 번째 줄 부연 설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상식으로 읽어 봐봐. 계약 체결 실무, 권리 분석 실무, 물건 특징 분석 실무, 부동산 평가 실무, 설득 그 중개 활동이잖아요. 조사 확인 실무,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실무,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 실무. 그래서 서명 및 날이 실무. 아, 이런 것이 다 실무구나. 이해되셨어요? 네. 거기서 한번 묶어놓고 봐주세요. 이게 실무는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확실히 넣으면 돼. 그래갖고 이해를 하면 돼. 중개와 관련된 것만. 그죠? 중개와 관련 없으면 실무가 아니다. 또 관련이 있더라도 범위를 벗어나면 실무가 아니다. 있죠?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이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은 실무는 아니죠? 네. 그럼 개공이 전혀 관여하지 않아야 돼요? 관여해야 돼? 관여해야 돼요. 관여해야 돼. 그래서 최소한 성관주의 의무는 있어. 성관주의 주의문을 따라 기억나? 네. 이게 잔금 넘어갈 때 등기부를 한번 다시 봐가지고 그동안에 저당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 위반하면 손해배상 문제 발생해요. 네. 그래서 거기 1절 마지막 줄. 그 밑에 두 줄 나와 있잖아요. 후단에 개공 계약 이행에 관여한 경우는 성관주의 의무를 다하라. 이 지문 있어요? 네. 성관주의 의무는 있어요. 네. 실무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최소한 등기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상이 있냐 없냐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과정은 제목만 알아두시라 그랬죠? 네. 중개 의뢰 접수 들어오죠? 네. 그 다음에 나름대로 계획 수립해야 돼, 안 해야 돼?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계획 수립. 그럼 세 번째 이 물건 조사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사한 걸 설명하죠? 네. 사도록 만든 것을 중개, 영업활동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계획 조건은 교섭 및 계약 체결이 있어요? 네. 5번. 이게 있잖아요. 중개계약, 계획 세립, 조사 확인, 중개활동, 거래계약. 그리고 6번이 뭐요? 물건의 인도, 인수, 계약 완결이라는 단어 있어요? 네. 이건 계약 이행행위를 말합니다. 중도금융. 이것은 네 번째 줄 실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지문 있어요? 네. 이행행위는 실무가 아니라고. 협의 실무는 아니라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결국 실무는 중개계약서부터 어디까지? 거래계약. 개념 끝났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야. 다음 주부터 이제 중개계약부터 들어갈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거 안 하려고 떼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꼬맹이도 아니고 이거 하기 싫다고 막 떼를 써. 이쪽에서.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배운 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있죠? 네. 복습 좀 하세요. 네. 예, 수고했습니다.